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박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한국에서 세계로 방크의 글로벌 무형문화유산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발대식 이후 활동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크는 20년이 넘도록 국내외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3가지 활동을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담은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7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연재된 이 프로젝트는 형태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생생히 살아 숨쉬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무형유산의 정의부터 한국과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2023년 등재한 5개 대표 명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견 홍보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무술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은 방크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도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무형유산 왜곡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돌솥 비빔밥 조리 기술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도 20개의 한국 전통을 중국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드러나서 작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크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지키는 데 힘을 써왔는데요. 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 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무형유산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산은 문서화된 기록이 아닌 구술과 체험을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단절의 위기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태 지역은 문화의 보고로 불리지만 도시의 산업화, 그리고 글로벌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전통 문화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 아태 지역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방크와 아태 지역의 연결점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A 그리고 P 사이에 K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크는 이러한 알파벳 A와 P 사이에 있는 K, 이것을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K가 아시아 A와 태평양 P를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K컬처 중심의 일방적 홍보를 넘어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아시아, 한국, 태평양, 이 AKP를 아우르는 문화 외교의 확장된 비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에 아태 지역의 나라에는 어떤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나라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는 48개 회원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의 초록색 클로버는 동남아시아 권역으로 동티모르, 라오스 등 11개국이 포함됩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동북아시아 권역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몽골, 그리고 일본 등 5개국이 포함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네팔, 몰디브, 인도 등 9개국을 포함하는 남아시아 권역입니다. 핑크색 별표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이 있는 중앙아시아이고
노란색 X표의 태평양 권역은 16개국으로 나우루, 뉴질랜드 등 대부분 섬나라를 포함합니다. 이 지도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이트에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 페이지 최하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행했던 기억의 바다 아태에서 나를 잇다 라는 캠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포스터와 카드뉴스 배포로 진행을 했고요. 아태 지역의 수많은 기억이 하나의 바다처럼 모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으면 말라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바다와 같이 이 기억들도 모이지 않으면 무형유산들이 사라진다는 경고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카드뉴스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두 국가를 선정해서 각 국가의 무형유산을 한 가지씩 소개했습니다. 특히 무형유산이 어렵고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장가, 어린 시절의 축제, 친구들과 했던 놀이처럼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서 쉽게 개인과 무형유산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권역인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사는 디카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는데요. 지난달에 열린 전통축제에서 와양 인형극을 봤다. 밤새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와양 인형극이라는 무형유산을 일상에 녹여내듯 생생하게 이야기로 전달해 보았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똠양꿍을 선정했는데요. 이 똠양꿍이 무형유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일상적인 음식도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권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돌과 일본의 가부키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부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 예술로 화려한 분장과 극적인 동작, 그리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이라고 합니다. 남아시아 권역에서는 인도의 요가와 방글라데시의 시탈 파티가 소개되었습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6월 21일 세계 요가의 날이 있다는 건 새로운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시탈 파티는 대나무 같은 식물인 무르타 줄기를 엮어 만든 돗자리로 굉장히 시원해지는 돗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입니다. 중앙아시아 권역에서는 타지키스탄의 나브루즈, 키르기스스탄의 코무즈가 소개되었습니다. 나브루즈는 사실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기념하는 봄맞이 축제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축복을 나누는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코무즈는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악기로 단 3줄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장구를 배우듯 코무즈도 이 키르기스스탄의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카드 뉴스에서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담아서 코무즈가 단순한 악기를 넘어서 문화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태평양 권역에서는 뉴질랜드의 하카와 바누아투의 모래 그림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춤으로 전사들의 기백을 표현하거나 중요한 행사에서 공동체의 힘을 드러내는 춤입니다. 특히 요즘은 럭비 경기 전 퍼포먼스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누아투의 모래 그림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야기나 지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무형유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뉴스 페이지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회원국 48개국 명단을 부록으로 담으면서 이 사람들이 아태 지역 국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형유산에 대해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지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유네스코와 유산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다양한 유산을 찾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본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영어 웹사이트도 정보가 잘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페이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부터 다양한 간행물 및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 플랫폼 ICH Links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다양한 무형유산을 기록화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영상을 녹화해서 다 올려주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권역별로 모아놓은 리스트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크의 글로벌 무형문화유산 캠페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무형문화유산을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늘의 나와 연결된 살아있는 기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지나간 것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잇는 일입니다. 그럼 이번 글로벌 무형문화유산 홍보대사 1기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